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코미디 소품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나토가 훈련장에서 꽂아둔 검은색 빗자루입니다. 포탄이 없어 입으로 탕탕 소리를 내는 유럽 군대의 어슬픈 장면입니다. 포탄 보유량 단 3일치. 미국마저 등을 돌린 그때 유럽 30개국 대사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의 흰국을 긴급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곳은 70년간 단 하루도 쇳물을 식히지 않은 도시 대한민국 창원이었죠. 나토 전체가 1년 걸릴 물량, 우리는 단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에 전 유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봉쇄를 비웃으며 K방산이 세계 안보의 표준을 통째로 뒤바꾼 실화.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0년을 일해온 강승현입니다. 2026년 4월 14일 베를린의 독일군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포가 장착돼야 할 자리에 검은색 빗자루가 꽂혀 있었거든요. 장갑차 6대 전부였습니다. 옆에 독일 장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포탄이 없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군인들이 주포를 향해 입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탕탕탕. 나토 회원국의 공식 훈련이 이 정도라니. 훈련을 마친 후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는 숨을 쉬었습니다. 현재 나토 전체의 포탄 보유량이 몇 일치인지 아십니까? 3일입니다. 겨우 3일치 뿐이에요. 유럽 전체가 3일치의 포탄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리터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 잠수함은 모두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요. 영국은 포탄 생산 라인을 다시 까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나토 본부 회의실에 유럽의 모든 국방장관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 같았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러시아 앞에서 무방비 상태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탄도 부족하고 무기도 낡았고 생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머릿속은 창원의 야경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천 개의 용접 불꽃. 70년 동안 단 하루도 쇳물을 식힌 적 없는 그곳.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가지 잊고 계신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원 공장은 지금도 포탄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순간에도요. 영국 국방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발을 생산하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기밀이지만 나토 전체가 1년에 생산할 양을 우리는 이 3개월 안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홀은 깊은 침묵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리터가 제게 물었습니다. 강 대사, 한국이 정말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대화를 나눈 지 이틀 뒤 리터는 비공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급히 만나야 합니다. 혼자 오세요. 브뤼셀의 카페에서 리터가 문서를 밀어줬습니다. 미국 국방부 로고였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나토에 주둔 중인 미군을 유지하려면 유럽의 방위비를 즉시 2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이었어요. 미국이 약속한 최신형 전투기와 미사일의 인도를 10년 뒤로 미루겠다는 것. 조건부로요. 지금 당장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5년으로 단축해주겠다. 이건 최후 통첩입니까? 그보다 더 악질적입니다. 리터는 웃지 않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나토 본부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버트 워커가 경호원 6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나토에 의료비를 낼 수 없습니다. 워커가 말했어요. 각국의 방위비와 미국 무기 구매액만 논의됩니다. 독일 대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탄약 부족 문제는요? 탄약은 나토가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워커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폴란드 대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워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은 미국 기술을 받아서 조립이나 하는 나라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몰렸습니다. 정무관님, 한 가지 정정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자 개발한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보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안보는 생존입니다. 생존 앞에서는 가격도 조건도 없습니다. 워커가 저를 노려봤어요. 생존이라고요? 한국은 지금 북한과의 전쟁 위협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리터가 일어섰습니다. 로버트, 대한민국의 자리는 지구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들을 초대하냐는 것입니다. 워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리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대사, 우리는 플랜 B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플랜 B가 무엇입니까? 한국 방문입니다. 나토 30개 회원국 대사 전원이 당신 나라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언제 출발하십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워커는 우리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관광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될 거예요. 리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울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는 건 불법이 아닐까요? 그날 밤 브뤼셀 공항의 VIP 라운지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토 30개 회원국의 대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각자 여행 가방을 들고 관광객처럼 옷을 입은 그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리터가 제게 말했습니다. 강 대사, 이 여행이 유럽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행기에 탔어요. 서울을 향해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새벽 6시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을 때 한반도의 공기가 들어왔어요. 봄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공항 게이트에서 30명의 유럽 정상급 외교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터가 먼저 나타났어요. 관광객용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인사를 건넸어요. 리터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워커는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걸 알아서 준비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로 대사들을 안내했어요. 그곳은 보안이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습니다. 라운지의 창을 통해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 첨단 보안 게이트, 매끈한 건축 구조, 모든 것이 미래적이었어요. 독일 대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전쟁 중인 나라가 맞습니까? 프랑스 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런 공항을 지으려면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나토 대사단의 한국 방문은 미국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즉시 대사단을 귀국시켜야 한다. 만약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을 전면 중단하겠다. 리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국이 벌써...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략을 바꿉니다. 창원 직행입니다. 30분 뒤 대사들을 태운 세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인천공항을 빠져나갔어요. 첫 번째 차량은 서울로 향했고, 두 번째 차량은 대구로 향했고, 세 번째 차량은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위성 정보를 혼동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죠. 저는 리터와 함께 세 번째 차량에 탔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내려가면서 저는 경로를 3번이나 바꿨습니다. 미국 위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리터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풍경은 아주 평온하네요.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를 정도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있고, 땅 위에는 전차가 있고, 바다에는 잠수함이 있지만 그래도 평온합니다. 오후 8시 창원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 나팔로 내려가자마자 대사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어요. 밤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저건 뭡니까? 폴란드 대사가 물었어요. 저건 용접 불꽃입니다. 저건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은 정말로 다른 세계였어요. 수천 개의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사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스문의 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필성 소장이 공장 입구에 나와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쓴 채로요. 환영합니다. 나토 대사단. 리터가 소장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로 이 정도입니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70년 동안 식지 않은 불꽃. 조 필성 소장은 대사들을 공장 내부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따라가면서 소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대한민국 방산의 심장입니다. 창원공업단지. 70년 동안 멈춘 적 없는 곳이죠. 컨베이어 벨트가 우르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포탄들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K9 자주포에 장착될 포탄들이었습니다. 대사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중얼거렸어요. 하느님, 독일 대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조 소장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돌아가는 라인입니다. 야간에는 또 다른 라인이 돕니다. 하루에 몇 발입니까? 폴란드 대사가 물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조 소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나토가 현재 1년에 생산하는 포탄의 총량. 대한민국은 이 물량을 3개월 안에 만들어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조 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단 하루도 쇳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전쟁 중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대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우리는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정밀 측정기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 소장이 포탄 5발을 무작위로 꺼냈습니다. 이 포탄들을 검사해보세요. 검사 기술자가 각 포탄을 정밀 측정기에 넣었어요. 화면에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직경 0.078mm, 무게 46.3kg, 폭발력 일관성 0.0%. 모든 포탄이 정확히 같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영국 대사가 가까이 다가가서 화면을 봤어요. 이건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차는 0.05mm입니다. 인간의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프랑스 대사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우리는 이 정도의 정밀도를 갖춘 포탄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입니다. 시작해서 납기까지 1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은 5년입니다. 독일 기술자가 포탄을 들어 올렸어요. 그 포탄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반짝였습니다. 조 소장이 그 기술자의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가득한 거친 손가락들. 손톱은 깨져 있었고 곳곳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가락들이 만드는 포탄은 완벽했습니다. 이 손들이 70년을 일했습니다. 조 소장이 자기 손을 펼쳤어요. 우리 세대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했습니다. 우리 아들 세대도 전쟁의 위협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일합니다. 멈출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리터가 조 소장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친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가 떨어지자 리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사들도 하나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은, 프랑스 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미라클입니다. 아니요. 우린 미라클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할 뿐입니다. 공장 안의 모든 기계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포탄들이 계속 컨베이어 벨트 위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조 소장이 대사들을 야외 전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이번 달 납기분입니다. 다음 달에는 또 이 정도가 나갑니다. 그 다음 달도. 독일 대사가 자주포 옆에 서서 손을 댔어요. 따뜻하다. 그렇습니다. 방금 시험 사격을 마친 포입니다. 아직 뜨거운 거죠? 루마니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릴 거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를 살릴 거예요. 창원 공장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 필성 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미국산 센서 부품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K9 자주포 생산에 사용 중인 핵심 센서는 미국에서만 공급 가능합니다. 조 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당장입니다. 그 시간 로버트 워커는 워싱턴의 펜타곤 건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끝낸 워커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한국은 기어야 한다. 조 소장이 저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라인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국이 센서 공급을 끊었습니다. 현재 제조 중인 K9 자주포 6척이 라인에서 멈춥니다. 리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나토 대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우리를 더 조르고 있단 말입니까?
리터가 제게 물었습니다. 강 대사,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이었습니다. 강 대사, 상황은 파악했습니까? 파악했습니다, 장관님. 이미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워커가 이 수를 쓸 거라고 예측했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중요한 부품들을 우리가 국산화해왔죠. 국산 센서 개발은 이미 2년 전에 완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창원의 창고에서 국산 센서를 꺼내고 있습니다. 1시간 뒤, 조 소장이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장의 지하 창고 문이 열렸어요. 거기에는 수십 개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산화 대체 센서, 테스트 완료 물량입니다. 나토 대사들을 다시 공장으로 불렀습니다. 대사님들,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 소장이 국산 센서를 꺼냈습니다. 미국산 센서 대신 우리가 만든 센서입니다. 대사들이 센서를 들어봤어요. 무게, 크기, 설계, 미국산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성능은요? 폴란드 대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태블릿을 켰어요. 정밀 측정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산 센서 정밀도 0.04 프로세스, 국산 센서 정밀도 0.02 프로세스, 국산 0.02% 더 정밀합니다. 즉 미국산보다 우수합니다. 프랑스 대사의 입이 벌어졌어요. 리터가 센서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정말로, 이건 미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그들의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워커에게 전화가 들어왔어요. 미국 정찰위성이 한국의 센서 국산화 사실을 적발했거든요. 한국이 뭘 한 건가? 워커의 목소리는 창백했습니다. 센서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것보다 좋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말입니다. 당신 같은 자식이. 워커가 욕을 내뱉었어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무관님. 당신은 우리를 막으려 했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은 한국의 센서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BBC, 프랑스 24, 독일 공영방송 KBS가 대한민국, 미국산 센서를 능가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뉴스의 톱을 장식했습니다. 3월 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긴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전선이 붕괴되기 직전이었어요. 리터의 비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대사,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발이 필요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50만 발입니다. 그 숫자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수 지원이 아니라는 거려. 이건 역사적 결정이 될 거라는 거려. 저는 즉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받았어요. 장관님, 나토가 50만 발을 요청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의 국가안보 재고량은요? 200만 발입니다. 50만 발을 주면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보낼 수 있는가요? 50만 발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의 비축량은 150만 발이 됩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티기 나라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요. 정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이틀 뒤 대통령실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세계를 지킵니다. 그게 최종 지시였어요. 창원 공장에는 긴급팀이 투입됐습니다. 50만 발의 포탄을 수송선에 실어야 했거든요. 조필성 소장이 공장의 모든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어요. 심지어 주말도 없었습니다. 2주일이 걸렸습니다. 50만 발을 박스에 담고 팔레트에 올리고 컨테이너에 실었어요. 부산항에는 거대한 수송선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평화호였어요. 로딩이 시작됐을 때 조 소장도 현장에 나왔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마지막 박스를 확인했어요. 이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조 소장이 중얼거렸어요. 나토 대사들도 부산항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수송선이 포탄으로 가득 찬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리터가 배 앞에 섰어요. 이게 정말로,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포탄 로딩이 완료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50만 발, 그 무게는 30만 톤이었어요. 부산항의 입구에서 로버트 워커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사와 함께였어요. 강 대사, 당신들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는 감수합니다. 자유 세계를 지키는 것이 피해라면 우리는 그 피해를 받겠습니다. 평화호에 닻이 올려졌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어요. 배는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배의 돛대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그건 아주 큰 태극기였어요. 마치 세계에 선포하듯이요. 나토 대사들이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태극기 아래로는 50만 발의 포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리터가 제게 말했습니다. 강 대사, 당신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평화호는 대양으로 나아갔어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바다를 가르며요. 2월 중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첫 전투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포탄이 발사된 지 사흘 뒤였어요. 전선이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포탄 부족으로 밀리던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반격을 시작했거든요. 나토 본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터가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 대사,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이튿날 유럽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비공개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결단이 없었다면 유럽은 없었을 겁니다라고, 독일 총리는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겠습니다. 영국 총리는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 총회가 소집됐습니다. 모든 회원국의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석했어요. 리터가 단상에 섰습니다. 70년 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유 세계는 한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리터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피와 땀으로 자라났습니다. 70년 동안 멈추지 않는 노력 속에서요. 그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리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안보를 담보로 우리를 구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유럽 각국에서는 감사의 편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편지들의 목적지는 창원이었습니다. 조필성 소장에게 먼저 도착한 것은 영국의 훈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독일의 훈장이었어요. 그 다음은 프랑스의 훈장이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모든 나토 회원국에서 훈장들이 창원으로 날아왔어요. 조 소장은 그 훈장들을 공장 사무실에 진열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각각을 들어보며 바라봤어요. 조 소장이 저를 불렀어요. 강 대사, 봐요. 그는 팔짱을 끼고 훈장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손이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소장님이 받을 자격이 없다면 누가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70년을 일했는데. 조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나토 대사들을 만난 것은 한 달 뒤였어요. 서울의 한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별의 자리였거든요. 리터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강 대사, 이제 우리는 떠납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그건 사진집이었어요.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어요. 그 사진에는 폐허가 된 서울이 있었습니다. 70년 전 우리나라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미국 군인들이 포대기로 싼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입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한국의 재건, 산업화, 도시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창원의 야경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입니다. 저는 사진집을 닫았습니다. 대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유럽의 안보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토 본부의 모든 회의에서 첫 번째 의제는 한국산 무기의 호환성이 되어 있었어요. K9 자주포, 천공방공 미사일, 그리고 수송 장갑차. 모든 것이 유럽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미국 국방부는 조용히 정책을 바꿨습니다. 로버트 워커가 사라지고 난 뒤였어요. 새로운 담당관이 나타났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의 공동 생산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워커는 워싱턴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국방부 청문회에 서기 위해서요. 정무관 워커, 당신의 한국 정책이 미국의 국제 위상을 어떻게 손상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초, 저는 다시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 훈련장을 다시 보기 위해서요. 베를린의 날씨는 여전히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 훈련장에는 더 이상 빗자루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K9 자주포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자주포마다 한국인 교관들이 서 있었어요. 독일 병사들이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사령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강 대사, 봐요. 이제 우리는 탄약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들이 정상 작동합니다. 창원으로 돌아왔을 때 공장의 풍경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장 게이트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세계 군수 보급 연수센터. 창원 공장은 이제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 장교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드는 장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조필성 소장은 여전히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가득한 그 작업복을요. 하지만 이제 그의 옆에는 젊은 후배 기술자들이 서 있었어요. 이게 K9 자주포의 포신입니다. 이건 우리의 기술입니다. 우리만의. 조 소장이 외국 장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젊은 기술자 하나가 포신을 연마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에는 조 소장의 손가락처럼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언젠가는 내 자리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다른 젊은이가요. 70년처럼, 아니 더 길게, 공장 옥상에서 노을을 봤습니다. 저녁 6시의 창원이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장들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들이 저녁 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조필성 소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강 대사, 봐요. 70년 동안 이 불꽃들은 계속 타올랐습니다. 한날도 빠진 적 없이요. 저는 창원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용접 불꽃들. 그들은 마치 별들처럼 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하늘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조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세계를 구했습니다. 대사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려? 우리의 미래 말입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 소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손가락을 포기하지 않았고, 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머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았어요. 창원의 모든 공장들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용접 불꽃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시작했던 이 나라,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들이 만든 것이 지금 전 세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자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의 평화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필성 소장의 거친 손을 다시 봤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자의 손이 아니었어요. 그건 역사를 만드는 손이었습니다.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손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의 기적에서 안보의 기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창원의 용접 불꽃들이 계속 타올랐어요. 70년 전처럼 70년 뒤도 계속 탈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는 한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요.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한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창원의 불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영원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평생을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운 자부심과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대한민국 파이팅이라는 댓글 한 줄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